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메이드의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코인 구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미르4 글로벌 애플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고, 클레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5월에 출시될 게임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게임이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고, 마지막으로 위믹스 온보딩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이런 기사 하나가 올라왔죠. 미르4 글로벌 애플 정책의 희생양 엑스드레이코 NFT 돌연 삭제. 미르4 글로벌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엑스드레이코 기능 NFT 기능을 앱스토어가 삭제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인 미르4 글로벌의 어떠한 경쟁력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앱스토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르4 글로벌은 블록체인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블록체인 기능의 제한은 미르4에 유의미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이해가 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위메이드 측에서도 이에 대한 방안은 늘 마련해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위메이드 측에서 어떠한 공식 입장을 내놓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위메이드도 유동적으로 이 애플 정책에 발맞춰 어떤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미르4 글로벌 자체가 앱스토어에서 삭제가 된 게 아니죠. P2E 기능만 삭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게임 토큰은 현재 매출로 인식하기에는 회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2E 기능이 없어진다 해도 뭔가 인앱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또 그러진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P2E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PC 런처를 활용해서 로그인을 하면은 똑같이 그냥 P2E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 정책에 따라 미르4 글로벌의 P2E 기능이 사라진 것이 기분이 좀 나쁘긴 하지만은 미르4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영향이 발생한다라면은 위메이드 측에서도 당연히 대응에 나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의 장형국 대표는 단순한 배포와 결제의 게이밍 플랫폼을 넘어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낼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봐야 하는 입장이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입장에서 기존 기성 플랫폼의 어떠한 견제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위믹스 플랫폼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지 저는 충분히 기다리고 기대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클레바에 관련된 기사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위메이드 클레바 피해 속출 장형국 가치제고 유명무실. 이 내용을 대략 설명드리자면은 최근에 클레바의 어떠한 불통, 지속적인 지연, 가치 하락, 뭔가 보상안을 내놓는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클레바 홀더분들이 화가 나서 언론에다가 많이 제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클레바는 초기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죠. 파밍풀이 지연이 좀 오래됐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 소각 모델이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클레바는 하루에 11만 5,200개씩 계속 찍혀 나왔다란 말이죠. 그리고 소각이 되지 않으면서 물량이 계속 찍혀 나온다라면은 그만큼 가치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바 홀더들을 위한 어떠한 보상책을 위메이드 측에서, 클레바 측에서 분명히 마련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 이제 클레바 홀더분들이 굉장히 또 원성이 자자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클레바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능성, 그거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메이드의 장형국 대표가 클레바를 한 축으로서 키워내겠다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위메이드가 벌이고 있는 사업을 보면은 게임 토큰과 이 클레바와의 어떠한 연계, 그리고 위메이드의 자체 메인넷을 런칭하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 클레바 생태계도 당연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한 블록체인들과의 클레바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 투자자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클레바 측에서 무언가 구체적인 로드맵의 제시,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의 제시나
현재 나오기로 했던 어떠한 보상책들 뭐 그것도 시간 지나면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게 좀 잘 나오면은 오늘날의 이런 원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클레바도 뭐 좋게 보는 사람으로서 오늘날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위메이드 측에서 이 사안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고 이를 위한 부양책을 반드시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드레이코는 오버슈팅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투기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오버슈팅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드레이코의 구조 자체가 뭔가 가치가 오르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메이드가 그 사안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 장형국 대표가 무언가 소각을 하지 않을 것처럼 멘트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각을 하는 등의 무언가 급진적인 가격 부양책을 내놨단 말이죠, 실제로. 그리고 그 이후로 하이드라의 도입 등 상위 토큰을 도입함으로써 드레이코의 지속적인 수요를 만들어내고 가격 안정화도 이뤄냈다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클레바는 그 드레이코보다 더 중요한 위메이드의 한 축으로 키워내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메이드가 정말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전 종국에는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번 상반기 때 나오게 될, 특히나 5월에 나오게 될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셨던 다크헤덴 M이 이번 5월 4일 모바일 버전을 통해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크헤덴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는가? 다크헤덴 측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PC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컴플리트, 미르4처럼 구글, iOS 그리고 PC 런처를 통해서 다크헤덴 M을 플레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다크헤덴 M 같은 경우에도 NFT를 사전 판매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크헤덴을 내가 좋아한다, 다크헤덴 M이라는 게임을 좀 진하게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 사전 NFT 구매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크립토볼이 5월 11일 날 오픈이 될 예정이죠. 자, 그리고 크립토볼 Z 같은 경우에도 현재 사전 NFT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립토볼 Z를 좀 재밌게 하고 싶다, 좀 열심히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 사전 판매하는 캐릭터를 구매해보는 것도 아주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크헤덴, 크립토볼 Z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전 NFT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판매하는 NFT는 굉장히 능력치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으로도 좀 NFT를 구매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 크립토볼 Z NFT 엄청 비싸네요. 많이 올라갔네. 자, 그리고 5월 10일에는 바바리안 키우기가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원래 바바리안 키우기의 출시일이 4월 중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소리 소문 없이 5월 1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다음으로 또 연기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겠지만은 일단은 5월 10일이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티게임즈의 바바리안 키우기, 요 게임을 또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구 썬데이 토즈 위메이드 플레이의 소셜 카지노 게임이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에 게임을 출시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셜 카지노 게임이 위믹스에 온보딩 되었을 때 좀 더 어떤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이 게임 자체의 개발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장르가 아닌데 들인 돈에 비해서 자리만 잘 잡으면은 돈을 엄청 많이 벌어들인다라는 거죠. 투자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소셜 카지노 게임이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P2E를 붙여서 위믹스에 온보딩 시켜서 모바일로도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낸다라면은 경쟁력 우위에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 위메이드의 미르 M이 출시된다라고 하죠. 국내에 미르 M이 출시되고 올 하반기에 글로벌 버전이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늦으면은 내년 상반기에 글로벌 버전이 출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내년에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도 출시 예정에 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은 게임이 위믹스에 온보딩 되고, 위믹스에 온보딩 되지 않는 위메이드만의 미르 게임도 출시가 되고, 차후에는 그것도 뭐 위믹스에 온보딩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가 정말로 플랫폼적인 어떠한 구색을 갖춰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위메이드가 대만의 게임 개발사인 엑스레전드와 위믹스 온보딩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레전드의 신작에다가 위믹스를 붙이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엑스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지부도 설립을 했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또 그 사업을 하다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지부가 사라졌더라고요. 아무튼 과거에는 한국 지부도 설립하는 등 대만을 넘어서
글로벌적인 명성을 떨치던 그런 게임 개발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게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아우라 킹덤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 게임성에 대한 이견 충분히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 그래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라 킹덤의 그래픽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실력을 가진 게임 개발사가 뭔가 P2E 게임을 만들어내면은 또 시장에 아주 재밌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 P2E 시장에 아주 의미 있는 그 발전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위믹스가 자사의 IP를 넘어서 타사의 IP를 넘어서 글로벌 IP를 붙이려고 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아닌 다른 나라 기업의 IP를 온보딩 체결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뢰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고, 플랫폼이라 함은 자고로 자기 게임만 붙이는 게 플랫폼입니까? 그게 아니라 타사의 IP에도 붙이고 그 타사를 넘어서 정말 글로벌적인 IP를 붙여야지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위믹스는 다른 프로젝트와는 달리 정말로 그런 플랫폼적인 면모를 잘 보여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날의 어떠한 시장의 변동성, 위믹스만의 어떠한 문제들, 뭐 유동화로 인한 투심의 하락, 뭐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서 회복세에 접어들면은 위메이드 위믹스의 어떤 플랫폼적인 가능성도 재평가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고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르포 애플 정책, 그리고 클레바 이야기, 그리고 이제 5월, 6월 상반기에 출시될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위믹스가 국내 블록체인 플랫폼을 넘어서 대만이라는 국가의 게임을 또 온보딩 시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만을 넘어서 중국 게임 10개, 웨스턴 게임 10개를 말했으니 좀 더 글로벌적인 어떤 행보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